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율이 부족한 것을 성격적 결함, 약하고 부끄러운 특성,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점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의미의 규율이 인간의 뇌가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사실이다. 뇌는 장기적인 목표나 추상적인 목적, 영웅적인 자기 통제를 우선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뇌가 진화한 목적은 단 하나, 즉 즉각적인 생존이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인간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빠른 보상을 추구하며 불필요한 노력을 피하도록 적응해왔다. 다시 말해, 당신의 뇌는 당신이 헬스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원한다. 글을 쓰거나 공부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도파민이 더 빨리 나오는 틱톡을 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함이 아니다. 단순한 생물학일 뿐이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정반대를 요구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규율 있고 생산적이며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다. 이로 인해 내적 갈등이 생긴다. 한쪽에는 게으른 수렵 채집인처럼 행동하도록 형성된 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집중력 있고 회복력 있는 슈퍼컴퓨터 같은 행동을 요구하는 세상이 있다. 누군가가 의지력으로 규율을 강요하려 할 때 그것은 사실상 수백만 년의 진화적 프로그래밍을 몇 마디 동기부여 문구로 극복하려는 시도다. 그리고 결과는 어떨까? 오래가지 않는다. 제임스 클리어, 베스트셀러 아토믹 헤빗의 저자는 현대 인간 행동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를 밝혔다. 진짜 규율은 강요에서 나오지 않는다. 설계에서 나온다. 가장 일관적인 사람들, 즉 규율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더 강하거나 더 동기부여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올바른 행동이 쉽고 자동적이며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그들은 뇌와 싸우지 않는다. 뇌를 활용한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규율이라는 환상을 해체하고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던 실수를 드러내며 함께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구축할 것이다. 더 똑똑하고 더 인간적이며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 미루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약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자신의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한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이 잘못된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이제 마침내 올바른 방식을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규율이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단순해 보인다. 무언가를 충분히 원하고 집중을 유지하며 유혹을 참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관점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순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장기적인 목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뇌는 생존, 편안함, 에너지 효율성에 집중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뇌와 갈등 속에서 살게 된다. 인류 진화의 대부분 기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은 자원이 부족한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았고 유일한 목표는 다음 날까지 살아남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우선하도록 적응했다. 지금 먹는 것이 나중을 위해 저장하는 것보다 중요했다. 더 많이 자는 것이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안전했다. 노력을 피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는 일이었다. 뇌는 세대를 거듭하며 가장 빠르고 가장 즐겁고 가장 비용이 적은 경로를 선택하도록 조율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소프트웨어는 오늘날의 당신 안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헬스장에 가려고 하면 뇌는 이를 편안함과 에너지 보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한다. 노트북을 열어 공부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려 하면 뇌는 즉시 소셜미디어를 잠깐만 보자고 제안한다. 그곳에는 즐거움이 즉각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확실하기 때문이다. 헬스장에 가는 것, 기술 서적을 읽는 것, 글을 쓰는 것은 즉각적인 보상 없이 노력을 요구한다. 뇌는 이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당신의 뇌는 이성적이지 않다. 효율적이다.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당장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한다. 이것을 신경과학에서는 인지적 용이성이라고 부른다.
뇌가 항상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일어난다. 따라서 문제는 의지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설계의 충돌이다. 당신의 뇌는 살아남고 기분 좋게 느끼기를 원한다. 그러나 당신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하기를 원한다. 이 두 목표가 조정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좌절감과 피로, 실패감을 느낄 것이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를 이렇게 요약한다. 동기부여는 과대평가되었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의지력에 계속 의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뇌의 자연스러운 구조와 싸우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항상 지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이기기 때문이다. 피곤해지면 뇌는 자동 조종 모드로 돌아가고 자동 조종은 언제나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한다.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뇌가 강압적인 규율 시도를 방해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사는 환경이 아닐까? 다음 부분에서는 환경이 실제로 당신의 행동을 설계하는 진정한 건축가인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당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내용이 이해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달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뇌가 가장 쉬운 길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니 이 결정이 실제로 벌어지는 진짜 전장, 즉 당신 주변의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통제를 내적인 힘, 강화해야 할 도덕적 근육 같은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제임스 클리어가 밝힌 진실은 훨씬 불편하다. 자기 통제는 취약하며 잘못 설계된 환경 앞에서는 쉽게 무너진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자. 당신은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동기부여도 충분하고 결심도 굳고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운동복은 서랍 맨 아래 구겨져 있고 운동화는 차 트렁크에 있다. 밖은 춥다. 반면 소파는 침대에서 세 걸음 거리다. 휴대폰은 손에 들려 있고 인스타그램은 이미 열려 있다. 선택은 더 이상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쉽게 이용 가능하고 눈앞에 있는 것과 숨겨져 있고 번거로운 것 사이의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뇌는 항상 더 적은 노력이 드는 쪽을 선택한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당신은 반대 행동을 부추기는 환경을 그대로 둔 채 행동만 바꾸려 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규율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 개념이 등장한다. 선택 구조다. 클리어가 사용하는 이 용어는 인간의 행동이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공학의 문제다. 예를 들어보자. 클리어가 인용한 한 연구에서 식당에서 물병의 위치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옮기기만 해도 어떤 동기부여 캠페인이나 금지 조치 없이 물 섭취는 증가하고 탄산음료 섭취는 감소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환경이다. 선택이 더 쉬워졌다. 그리고 건강한 선택이 가장 단순한 선택이 되면 뇌는 저항하지 않는다. 그대로 따른다. 이제 이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라. 더 많이 읽고 싶다면 책을 서랍이 아니라 침대 위에 두어라. 휴대폰 때문에 산만해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알림을 끄고 기기를 숨기고 차단 앱을 사용하라. 일어나서 운동하고 싶다면 침대 옆에 옷을 미리 준비해 두어라. 마치 함정을 설치하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게으름을 겨냥해서 말이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당신이 이해해야 할 핵심이기 때문이다. 규율은 노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준비에서 나온다. 규율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간, 의식, 트리거를 더 똑똑하게 설계할 뿐이다. 그들은 올바른 환경이 갖추어지면 좋은 행동은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동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옳은 행동이 그릇된 행동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요구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다. 당신은 자기 통제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마치 자신의 마음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인 것처럼 환경을 설계하기 시작해야 한다.
오늘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행동도 환경에 잘 고정되면 내일은 자동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단순히 환경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뇌가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습관 자체를 해킹할 수 있다면 어떨까? 바로 그것이 다음 부분에서 발견하게 될 내용이다. 기존의 행동 루프를 가로채어 그것들을 규율의 동맹으로 바꾸는 습관 쌓기의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두 가지 냉혹한 진실을 이해했다. 당신의 뇌는 생물학적으로 노력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당신의 환경은 의지력보다 훨씬 더 강하게 행동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더라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실제로 어떻게 바람직한 습관을 자동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가? 변덕스럽고 약한 동기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의도에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제임스 클리어가 밝힌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에 있다. 바로 습관 쌓기다. 인간의 뇌는 단서, 행동, 보상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습관 루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루프는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미 작동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를 닫고 소파에 앉으면 휴대폰을 확인하고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커피를 마신다. 이러한 행동들은 이미 자동적인 행동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 없다. 습관 쌓기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탁월하다. 완전히 새로운 습관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는 대신 기존의 습관에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미 뇌에 깊이 자리 잡은 단서를 활용해 훨씬 적은 저항으로 새로운 행동을 심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를 닦은 뒤 2분간 명상을 하고 아침을 준비한 뒤 일기에 한 페이지를 쓰며 현관문을 잠근 뒤 오늘의 집중 확언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서는 일종의 신경적 결합을 만든다. 뇌는 기존 행동과 새로운 행동을 자동으로 연관시키기 시작한다. 즉, 자동화된 루틴을 가로채어 규율을 해킹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이렇게 잘 작동할까? 가장 큰 장벽인 시작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행동을 개시하는 데에는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이 당신 편이 된다. 습관 쌓기는 추진력을 만들고 의지력보다 이 추진력이 시간이 지나도 행동을 일관되게 유지하게 만든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이 방법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무 습관이나 아무 곳에나 쌓을 수는 없다. 새로운 행동은 짧아야 한다. 2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명확해야 한다. 더 읽기가 아니라 한 페이지 읽기처럼 구체적이어야 한다. 즉각적이어야 한다. 이전 습관 직후에 멈춤 없이 일어나야 한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규율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정신적 경로를 만들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할지 말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몸이 그냥 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의심이 생기기 전에, 게으름이 끼어들기 전에, 합리화가 포기를 설득하기 전에 올바른 행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거의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러한 작은 쌓기들이 시간이 지나며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단단한 루틴으로 변하고 뒤돌아보면 연결된 미시적 습관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미루는 걸까? 그 답은 근본적인 개념에 있다. 미루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 설계된 결과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흔한 믿음을 해체하고 왜 당신의 습관이 실패하는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동 변화의 4가지 보이지 않는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미루기라는 단어는 많은 무게를 지닌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패, 나약함, 야망의 부족과 연관된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너무 게을러 혹은 도무지 정리가 안 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서사는 완전히 잘못되었고 더 나쁘게는 자기 파괴적이다. 제임스 클리어에 따르면 미루기는 성격적 결함도 게으름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증상이며 당신의 환경과 습관, 시스템이 잘못 설계되었다는 명확한 신호다. 당신이 미루는 이유는 행동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지금의 삶의 구조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매력적이지 않으며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 뇌는 빠른 보상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렵고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들거나 명확한 만족을 주지 않는 과제를 회피한다. 예를 들어 공부는 집중과 에너지를 요구하며 그 보상은 미래에나 쓸 수 있는 추상적인 지식이다. 반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여는 것은 노력 없이 즉각적인 보상과 다양한 자극을 제공한다. 뇌에게 선택은 분명하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학의 문제다. 여기서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이 등장한다. 이는 어떤 습관이든 쉽게 유지되도록 만드는 기둥으로 설명된다. 첫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바람직한 습관이 숨겨져 있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잊힌다. 뇌는 행동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보이는 것이 실행된다. 둘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습관은 즐거움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좋아하는 것과 연결하거나 과정을 더 가볍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쉽게 만들어라. 마찰이 클수록 실행 가능성은 낮아진다.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형태로 줄여야 한다. 넷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행동은 완료감이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뇌는 그 습관의 애착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를 실제로 적용해보자. 매일 밤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현재 환경은 이렇다. 공부 자료는 가방 맨 아래에 묻혀 있고 책상은 어지럽고 TV는 켜져 있다. 게다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계획에 어떤 추적이나 보상도 없다. 결과는 휴대폰을 열어 틱톡을 스크롤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낀다. 다음 날 다시 시도하지만 또 실패한다. 이제 4가지 법칙을 적용했을 때 같은 습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공부 자료는 이미 펼쳐져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분명하다. 좋아하는 음료나 편안한 음악과 함께 시작한다. 매력적이다. 처음에는 단 5분만 간단한 목표로 공부한다. 쉽다. 끝나면 보드나 앱의 진행 상황을 표시하고 드라마 한 편 같은 작은 보상을 얻는다. 만족스럽다. 차이가 보이는가? 그 사람이 더 나아진 것이 아니다. 단지 올바른 행동을 설계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시스템이 잘못 만들어지면 규율은 환상에 불과하고 시스템이 잘 설계되면 규율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이 맥락에서 미루기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라 경고 신호가 된다. 무언가를 피하고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행동은 분명한가? 최소한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시작하기 쉬운가? 어떤 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아니라고 답한다면 그것은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그리고 가장 매혹적인 점은 이러한 법칙들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미루기가 거의 노력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가 없다. 행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행동은 흐르듯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이런 일들이 싫어.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고 글 쓰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싫어. 그래서 여기 당신의 관점을 바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규율을 좋아하지 않아도 규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과정을 사랑해야 한다는 신화를 깨뜨릴 것입니다. 가장 꾸준한 사람들이 왜 루틴에 열정을 느끼지 않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행동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생산성 문화에는 매우 인기 있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규율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즐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루틴과 사랑에 빠져라. 여정을 사랑하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바닥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의욕을 꺾는다는 점입니다. 진실은 가혹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은 규율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도 매일 아침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제에 설렘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할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기분이 어떻든 올바른 행동이 일어나도록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침에 달리기를 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건강, 외모, 에너지, 규율 같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번 중 9번은 하고 싶은 마음 없이 잠에서 깰 것입니다. 몸은 더 많은 수면을 원하고 마음은 핑계를 찾을 것입니다.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적의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습관은 사라집니다.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에 러닝화와 운동복을 미리 두어둡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휴대폰을 멀리 둡니다. 알람을 끄는 순간 바로 재생되는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리스트를 설정합니다. 오전 6시 30분에 만날 운동 파트너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릴 코스는 이미 알고 있고 운동 후 먹을 가벼운 아침 식사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달리기가 더 즐거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마찰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구조를 극대화했기 때문에 달리기는 가장 저항이 적은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욕구가 생기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율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욕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쁜 날에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규율을 사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행동들이 너무나 자동적이고 루틴에 깊이 통합되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피하는 것보다 더 적은 노력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이것이 동기의 영역에서 사는 것과 시스템의 영역에서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동기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기분, 에너지, 순간적인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시스템의 영역에서는 행동이 자동입니다. 기본값입니다. 유일하게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를 잔인할 만큼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당신은 목표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당신은 시스템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는 당신의 미래가 의도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에 의해 정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이 자동화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불안정한 자원인 동기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루틴이 싫어 혹은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 라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한 변명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런 것들을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삶 속에 너무나 잘 통합되어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 말하자면 이 모든 아이디어를 하나의 강력한 진실로 연결하는 마지막이자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규율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지에 대한 반영입니다. 다음이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억지로 행동을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삶과 행동, 지속 가능한 습관의 형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규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고난 미덕도 아니고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만이 가진 신비한 재능도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규율은 사실 잘 설계된 시스템, 의도적인 환경, 그리고 견고한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정렬될 때 규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적인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고 구조적인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습관이나 루틴, 행동의 변화도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진정한 중심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행동 변화의 가장 깊은 수준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다시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순환입니다. 규율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를 규율적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작고 일상적인 선택들, 사소해 보이는 결정 하나하나가 새로운 정체성을 향한 확언의 투표가 됩니다. 하기 싫을 때도 훈련할 때마다, 피드를 스크롤하는 대신 책을 읽기로 선택할 때마다, 단 2분이라도 실행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이것은 어떤 동기부여, 영상이나 기법, 복잡한 계획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다르게 행동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규율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게임을 할 줄 알게 된 마음의 반영이며 자신의 뇌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올바른 행동을 위한 최소 저항의 길을 설계하기 시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구조로 이긴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앞에는 진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자신을 계속 탓할 수도 있고, 오늘부터 규율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과 습관,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무한한 의지력이 없다고 스스로를 벌주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대신 일하게 할 만큼 충분히 꾸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설계할 첫 번째 습관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댓글로 남겨보세요. 글로 적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향한 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규율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피상적인 문구를 넘어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